지금부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그 리슨 포인트 신판이 지금 이게 인터랙트 멀티미디어 CD-ROM 버전으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사용법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듣기에 대단히 약해요. 토플 시험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김병헌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그 실증적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학원 학생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애들이 독해 같은 데서 한 60여 점 받는 데 비해서 리스닝 가서는 30점도 안 나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현상인데, 그 듣기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 듣기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연습 문제를 또 치중을 해서 많이 냈습니다. 따라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말하는 건 잘 되느냐, 말하는 것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재는 주로 제목상으로는 리슨 포인트로 되어 있지만은 그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에 말하자면 반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교재 자체가 대화거든요. 대화랑은 회화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를 테스트하는 교재로 개발되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대화 자체를 우리가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머리에 넣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또 자동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프로스터가 되어 가지고 말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 패턴에 따라 말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슨 논문을 쓰는 영작문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대화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거든요. 학교 생활에 쓴다 할지 아니면은 일상 뭐 쇼핑을 한다 할지 여행을 간다 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산다 할지 쓰는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특수한 패턴이 있어요. 리튼 잉글리시하고 다르죠. 다른 패턴인데 그 나름대로 또 질문한 거나 그 반응한 것도 방식이 좀 달라요.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문장을 잘 읽고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 회화가 제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회화가 나와요. 표현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말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듣고 만들어서 듣는 거고 말하는 거 서로 링크 시켜가지고서 훈련시키면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일석이조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저자인 분은 이제 제클 차즈라고 이제 메인 오서인데, 그분하고는 뭐 오랜 친구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사실은 이것도 자기가 원래 썼던데 리슨 포인트 퍼슨 퍼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도 내가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주에서 보급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커뮤니케이티브 리스닝 스킬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듣는 것에 취약한 부분의 사람들이 많아. 특히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그러게 보니까 그게 요구가 강해지니까 그래서 요건 또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보면 사실 이 사람이 리슨 포인트 쓴 거나 여기에 퍼슨 퍼슨을 쓴 거나 같은 걸 쓴 거예요. 같은 걸 썼다는 게 아니라 같은 그 영어의 펑션이라는 것은 말하는 목적, 말하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148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슨 나중에 뉴 퍼슨으로 발전해서 계속 썼습니다만은 거기에도 회화를 하는데 148가지 패턴을 그 대화 유형을 펑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화를 쓴 겁니다. 이것도 같은 이론을 쓴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듣는 요령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랄지 거기에 말하자면 음성 파일은 양쪽을 훈련시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자하고도 의논을 해봤더니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기왕에 인터랙트 멀티미디어로 만들 거 보면 그렇게 만들면 더 좋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왔을 적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초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림에서 뭐 어느 것이냐, 대화를 듣고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맞춰보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식으로 하는 아니면 true or false 퀘스천으로 이렇게는 문제밖에 없어요. 이 책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프 스크립트 물론 없습니다. 여기다 부대에서 팔았던 것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세 개가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학에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영어 듣기 평가 과정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영어 회화 과정에서 채택했었는데 시중에서는 이제 파고다 여고 학원이랄지 그 YBM 시사영어 학원에서 주로 많이 썼는데 성인들의
회화력 향상, 특히 이제 듣기 평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 대입 수능 볼 적에 수능의 듣기 평가 준비용으로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외국인 강사들이 이걸 가르쳤어요. 한 3개월 고수론가.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갔던 책입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특정 학원과 또 특정 대학에서 학과에서 영문과나 영어과에서 가르치는 교재이기 때문에 보급된 범위는 아주 제한됐던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이게 성인들한테도 많이 팔리고 일반 회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이 이제 좋기는 하지만 일반에 보급되기 어려운 것이 이 책이 처음에 나온 것 자체로는 문제집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읽다가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선생 없이 한국 사람들이 혼자 배우기는 어려워요. 더구나 고등학생이랄지 중학생이랄지 그 수준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대학생뿐이 아니라 이건 뭐 회화의 난이도를 한다고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초등학생도 조교교육 하는 아이들이야 뭐 대학생보다 회화를 더 잘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범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보급이 안 되고 실제 우리가 영어가 필요한 것은 광범한 책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 이 수준의 영어라는 건 광범한 책에서 필요해요. 학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외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려면 필요하잖아요. 그가 초등학생이 되었든 대학생이 되었든 중학생이 되었든 사회인이 되었든 아니면 기업체 경영 간부가 되었든 뭐 외교관이 되었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는 영어대로 회화에서는 특수한 말이지만 패턴이 있고 유형이 있고 거기에 예법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을 터득하지 모르면 이 중언부언 되어버리고 상대방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안 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고안해서 만든 거예요.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교재로 종합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자면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낸 거죠. 듣기에서 나가서 말하기까지도 겸할 수 있고 거기서 나가서 이 가운데를 보면은 팁 스크립트 가운데는 단어도 어려운 것도 많고 또 문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회화에는 많은 이디엄이 들어가거든요. 수어가. 그리고 구문 형식도 특수한 구문, 생략 구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그러면 그것도 정확한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정확하게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영어라는 것은 4대 기능을 다 해야 골고루 상조해 가면서 훌륭한 영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 공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주로 듣기와 말하기를 하되 읽기와 쓰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응용 연습 문제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 패턴을 만들어서 뭐 저자하고 물론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고 또 우리도 이제 외국 연사에 뭐 자문해준 많은 국내 여러 영어 교수님들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패턴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것이 막 이런 것이 만들었는데 그 개발 도중에 이게 이제 신판이 나왔어요. 신판이 나왔는데 사실 뉴 에디션은 나왔지만 내용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다만 이게 책의 디자인만 좀 바뀌었어요. 테이프 스크립트 자체는 바뀐 거 없어요. 근데 내용이 바뀐 거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으로 오자면 그전에는 좀 이제 조금 이 사파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세련되는데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든 것 뿐이에요. 바뀐 거 없어요. 뉴 에디션이라고 그러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영어를 배운 사람들 이미 영어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워가지고서 알고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에 약한 그 스킬, 그 기능을 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학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게 이 책에서 많은 자소도 개발해 놨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곡에 테이프 스크립트 다 넣어주고 이 원래 책에 없는 것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테이프 스크립트에 대한 번역도 내가 다 넣었어요. 이게 대역을 다 하고 거기에 문법이라든지 수고라든지 단어라든지 어려운 것도 전부 해석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앤서 키까지 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으면 무렵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가지고서 패키지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그때는 이제 반복도 필요하다 그래서 3개인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개로 해가지고 이것도 대학의 요구에서 한번 틀어주고 조절되면 힘들다 그래가지고 반복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니까 또 독학한 사람도 그렇게 기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왔다 갔다가 되면 테이프도 끊어지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나간 뒤로부터는 물론 이 책만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문제 맞춰보는 건데 한 가지는 선생님이 없이도 자기가 테이프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자습서가 있기 때문에 자습서를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맞는지도 자기가 체크할 수 있는 자율학습이 가능했죠. 다만 거기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인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하고 쓰기하고 읽기하고 종합적인 영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자기
여기 나온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종합을 해서 완전히 셀프 스타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랄지 여러 가지 영어 연구 기관에서 컴퓨터실이 있으니까 컴퓨터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아침 나와서 시간 나는 대로 들어가서 듣고 연습하고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공부하더라도 될 수 있겠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일단 영어 교정을 비싼 과정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 규정한 시간에 단 공부하고 영어 공부는 과에 와서 컴퓨터실에 자기가 공부하고 막 이걸 학점 인정을 하면 영어회화 그 학점 시간에 거기에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나 따라 내가지고 특기표가 시험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몇 개 대학에서는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트를 대학의 컴퓨터실에서는 좀 사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체 국민 전체가 영어회화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가 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거의 극히 소수의 사람 몇 개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제안을 해서 이거를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CD롬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흔쾌히 저자도 그렇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도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만들 적에는 이걸 이제 CD롬 이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고 아주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CD롬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돌릴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 패키지도 이제 작아졌죠. 작아져서 CD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아까 저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이런 이제 CD롬으로 3개, 1, 2, 3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엄청난 연습 문제 분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만들어진 그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기 안내서를 내가 썼는데 안내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처음에 테스팅 모드라고 그래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이게 17 유닛 17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2단원 두 번째 단원을 여기다가 예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테스팅 모드하고 프랙티스 모드 2개가 나와요. 이제 유닛 2의 테스팅 모드와 프랙티스 모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두 개가 설명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처음에 유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러려고 그러면 무슨 시험 봐가지고서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요 책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닛 2라 그러면은 여기는 유닛 2 그대로거든요. 바로 유닛 2 여기입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여기 이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테스팅 모드로 시험 문제로서 넣었어요. 여기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시험 보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문제 다 넣어가지고 일단 시험 다 보는 거예요. 유닛 2는 전부 한번 시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만들어 놓고 봐놓고 그 왜 그렇게 시험 보느냐 하면은 이것을 시험 문제를 풀게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는 시험 문제 풀고 나서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풀고 나서 문제를 다 풀면은 그때 가가지고서 틀린 문제, 맞은 문제가 구별돼서 나오죠. 구별돼서 나와가지고서 그 중에서 틀린 문제만 딱 따로 모아요. 모아가지고 두 번째 또 한번 풀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맞은 문제는 빼놓고 틀린 문제만 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맞춘 것만 빼놓고 틀린 것 또 뽑아요. 그래가 또 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4번까지 시험을 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4번 다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그 결과가 쫙 나오죠. 일람표로. 일람표로 나와서 15문제 가운데서 first try, 제일 첫 번째 시험 볼 적에는 몇 번 문제가 틀렸고, 두 번째는 몇 번 문제가 틀렸고, 세 번째는 몇 번, 네 번째는 몇 번 틀렸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맞는 거도 나오니까. 그럼 짜게 보면은 거기서 15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4번 할 때 4번 다 맞는 것도 있어요. 다행히.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고 하면은 어떤 건 4번 다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건 2번 틀리고, 어떤 건 3번 틀리고, 이런 게 나오죠.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약하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자신있다. 이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있게 4번 봐도 4번 다 맞춘 문제는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이게 전혀 듣는 소리 아니거든요. 소리로만 듣는 거니까 텍스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 수준 되면은. 그러니까 그건 빼놓고, 그때다 또 되풀이해서 공부한다는 건 난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듣기평가 연습 문제가 획일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듣거나, 어떤 텍스트를 계속 듣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트루 폴스 퀘스천에 가서 못 듣는 부분만 체크하는 이런 시험 문제인데 그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맥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어 내용을 구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기능어 문제만, 특히 어려운 문제만 찍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본 방법이 잘못된 건데 거기에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런 방법을 정확히 이해가지고 보다 더 개선된 효과적인 방법. 이건 내가 오랫동안 시험에서 한국 학생들한테 말하자면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 4번 틀렸다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프랙티스 모드 옮겨가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넘어가면 거기 가서 프랙티스 모드에 가서 이제 텍스트도 다 나오죠. 테이프 스크립트도 다 노출되고 테이프 스크립트 가운데 들어있는 어꾸라지 그런 것도 모르면 전부 해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번역문도 나와요. 전부 그 문제에 대한 번역문이 완벽하게 알 수 있게. 근데 이 얘기 주장하는 것은 효과적인 학습 패턴이 제일 처음에 watch learn인데 완전 학습을 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완전 학습이 되지 않으면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라션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incomprehensive input 갖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comprehensive input,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야 이해라야 이제 그것이 연구 결과해 가지고서 영어 기능을 올릴 수 있다 그런 말 이론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 연습을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그냥 이해하고 막 배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연습을 하게 만들어놨는지 자기가 직접 녹음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듣기만 하고 평가 말게 돼 있는데 이거에는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종합교육을 다 시키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가 문법 공부도 하고 구문 공부도 하고 그리고 단어 공부도 하고 그 단어에 나오면 그 어원 공부도 하고 또 그 단어에 나오면 거기에 단어에 해당되는 예문까지 다 소개해주고 예문까지도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혼자 공부해도 충실히 그만 따라가면은 영어에 달통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못지않고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발음으로 같은 듣는 그런 기술로 해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영어를 읽고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훈련을 시키자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거기서 부연해서 만들어줍니다. 제가 직접 녹음해 보기도 하고 또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또 A, B가 둘이 나오면 A 역할, B 역할 나눠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그걸 나중에 피드백에서 체크할 적에도 자기가 녹음한 것만 들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발음이 부정한 것도 있으니까 부정한 거 입력되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또 원어민이 하는 녹음을 또 한번 들려줘요.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함으로써 프로그램 쓸 때 연구 기억을 만들자는 일종의 말하자면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닝 패러다임에서 watch, learn, practice 나오죠. 이거 practice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performer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직접 자기가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performer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이 과정을 통해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르쳐봐서 이 방법 효과가 크다. 그런 방법을 내가 계속 말이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방법을 다 반영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거기에도 없는 새로운 방법을 내가 개발한 것도 있어요. 이 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할 것 같으면 트랜스크라이빙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서 전 문장 정회화 문장을 전사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퀘스천마크 프로그램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주로 블랭크 피딩 엑서사이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 쓰기, 말하기, 듣기를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건 내가 도입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스페이스북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한 블랭크 피딩이 아니라 전 문장을 받아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스페이스북 프로그램을 갖다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아이디어는 얻었지만 내가 우리 프로그램을 아주 시켜가지고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어떤 대화문이든지 어떤 연설문이든지 어떤 긴 문장이든지 에세이든지 간에 일정한 단위로 잘라가지고서 그걸 들려주고 그걸 완전히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구도점까지 틀리지 않게 다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통과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라이팅 엑서사이즈가 아주 완벽하게 되죠. 그리고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뭐 다 될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리스닝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는 뭘 하든지 간에 주로 이거 듣고 말하는 거지만은 읽고 쓰는데 이르기까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상대방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 말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해요. 그리고 반응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알아듣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못하면은 동문서답이 되거나 상대방 감정을 상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어가지고서 손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말에도 잘 알고 보면 신뢰되는 말 우리는 많이 써요. 지금 모르니까.
그 지금 어린애들이 제자가 선생 보고도 당부한단 말이잖아요. 당부한다면 어른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벌한다고 해서 그거 신신 부탁하는 게 당부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막 당부라고 유행돼가지고 아무나 당부라고 해요. 할아버지보다 당부라고 그러고 조선생보다 당부라고 그러는데 영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영어에도 그 사람들이 어법을 모르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한 게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frankly speaking 그런다든지 you better do something 그런 말은 대단히 실력이 되는 말입니다. 그거 많이 써요. 그거 우리말하고 직역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는 그러면 뭐 정직하게 솔직히 말한다 얘기가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frankly speaking이란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다 이게야. 당신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진실을 말하면 이렇다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때는 뭐라고 하죠? to be hones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뜻이 비슷하고 아무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배우는 것이 영어 회화입니다.